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세계 1위 유니콘 기업인 바이트댄스에서 개발한 틱톡이 홍콩 보안법이랑 맞물리면서 전 세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면서 홍콩에 있는 뉴욕타임즈 디지털 팀이 우리나라로 넘어온다고 하니까 이거 생각지도 않았던 반사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홍콩에 뉴욕타임스만 있는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AFP 통신 같은 주요 언론사의 아시아 본부가 다 몰려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언론 신뢰도가 바닥이어서 그렇지 언론의 자유는 넘치도록 보장해주는 나라 아닙니까? 1위로 오세요, 1위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화웨이 다음 타자로 틱톡을 노리고 있던 미국보다 인도에서 한 발 먼저 틱톡을 전면 삭제하라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중국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틱톡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데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15일 방통위에서 틱톡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반출한 데 대해서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어요. 2019년에 미국에서는 같은 혐의로 과징금 5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8억이 넘는 벌금을 물렸으니까 1억 8천만 원은 뭐 껌값이네요.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중국 기업을 제재한다고 하면서 벌금을 68억씩이나 날려도 눈 하나 꿈쩍 안 하던 중국에서 인도 국민들 휴대폰에서 틱톡을 삭제한다고 하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인도에 더 투자할 테니 제발 자기들을 끊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더라니까요. 틱톡 서버는 중국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중국 정부가 요청해도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사정사정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웃기지도 않아요? 인도에는 꼼짝도 못하고 설설설설 기면서 우리나라에 하는 짓을 좀 보세요. 14일부터 한류 팬들이 비나 게리 같은 한류 스타들 계정이 중국 틱톡에서 아예 삭제되고 현아나 마마무 같은 경우에는 게시글이 다 날아갔다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수근수근 했었거든요. 다시 한한령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 인도나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겠다고 하니까 한류 스타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말이죠. 틱톡에서는 게시물 내용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이 삭제될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는데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한류 스타들만 콕 집어서 계정이 날아가고 게시물이 삭제됐는데 그걸 단순하게 게시물 내용이 적합하지 않아서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방통위에서 틱톡에다가 과징금 1억 8천만 원을 물렸다는 뉴스를 보니까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방통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틱톡에서 2017년 5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6일까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천 건 이상 수집한 걸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개인정보를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나 미국으로 가져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디로 또 옮겨졌는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방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도대체 그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디로 또 옮겼는지를 밝히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서버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걸 강제적으로 수사할 방법이 없어요. 인도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투자를 더 늘릴 테니까 제발 좀 계속 써달라고 싹싹 빌고 미국한테도 별다른 소리를 못하면서 만만한 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써봤자 5천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요.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용자도 더 많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스타들 계정을 차단하는 게 과연 틱톡의 이익이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 나라에서 보안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해소해서 사용자들 마음을 편하게 해줄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중국 정부랑 아무 상관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중국 안에서 유튜브를 못 쓰게 하거나 소위 불온한 앱들을 차단하는 거야 쥐들 마음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틱톡이 9초 동안에 문서 125장 분량의 정보를 빼간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한 보안업체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사용자가 어떤 기기를 쓰고 있으며 그 기기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를 포함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정보를 서버 컴퓨터로 흘려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보를 다 모아놓으면 휴대폰 잠금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래요. 사용자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인터넷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정보는 기본이고 사용자가 약관에 동의하면 좀 더 구체적인 위치 정보랑 기기 안에 있는 연락처며 SNS 친구 목록에 주고받는 메시지 내용까지 다 수집할 수 있다는 게 실험 결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정보가 해외에 있는 틱톡 서버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기분이 찜찜한 판인데 틱톡에서는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도 영업기밀이라면서 알려주지 않고 있잖아요. 틱톡에서 아무리 중국 정부가 요청을 해도 개인정보를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일단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한류스타 계정을 우르르 중국 본토 앱에서 삭제하는 걸 보셨죠? 중국 정부에서 한한령이다 하면 단체 관광도 못 오고 물건도 못 사들이는 게 중국이란 나라잖아요.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 영향을 안 받는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게다가 홍콩 시위 관련 내용이나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거슬리는 의견을 올리면 바로 틱톡에서 삭제가 됐었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개인정보 유출은 틱톡만 하냐? 우리나라도 문제다. 원래 심각한 문제를 두고 왜 틱톡만 가지고 그러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틱톡은 사용하는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빼나간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 적어놓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잠자는 시간 빼고는 늘 들고 있는 휴대전화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빼가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유튜브에서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져다가 미국 정부에 넘긴다고 생각해보세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만약 그러고 있다면요? 난리가 나도 12번은 더 났을 것 아닙니까? 이용자가 한둘이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 듣는 거, 검색하는 게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죠. 게다가 중국은 홍콩 문제, 신장 위구르 문제, 티벳 문제까지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온갖 탄압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중국 정부 입맛에 맞게 개인정보가 활용된다고 생각하면 더 끔찍하고 심각한 일이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홍콩 보안법을 보면 외국 세력과 결탁하거나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수많은 사상범들이 생겨났던 게 그렇게 옛날 일도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홍콩 법인에서 디지털 관련 부서를 한국으로 옮긴다고 결정을 한 거죠. 홍콩에서 뉴스를 만들어냈다가 그 뉴스가 중국 정부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바로 외세와의 결탁이 되는 거예요. 뉴욕타임즈가 국가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했다고 중국 정부에서 결정을 내리면 홍콩 보안법에 따라서 법원 영장이 없어도 도청, 감시, 미행을 할 수 있고요. 압수수색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특수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특수한 경우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부 마음이란 거죠. 게다가 법원에서 영장만 받으면 홍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여권을 압류할 수도 있고 재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할 수도 있다니까요.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필요도 없이 영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데 무서워서 홍콩에서 어떻게 신문기사를 쓰겠어요. 앞으로 탈출하는 언론사가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만큼 중국 정부에서 다루게 될 디지털 정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고 틱톡이 내 정보를 가져다가 중국 정부에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홍콩 보안법은 놀랍게도 해외에서도 적용이 되니까요. 홍콩에 있는 언론사들이 다 뉴욕타임즈 따라서 우리나라로 왔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